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아나운서 김덕기입니다. 오늘 한영선 박사의 도시건강학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무래도 이 위장과 관련해서 소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이 소장과 관련해서 함께 해볼 텐데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들 더듬어 본다면은 어렸을 때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그 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핵심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밥통이라고 부르는 우리 위장을 위한 밥오식혜를 한번 만들어 봤죠. 예. 그 만드는 요령은 생강하고 또 위장에 좋은 양배추를 끓여서 이제 물로 만든 다음에 식혜 만드는 방법을 동원해서 고들밥을 만들 때 거기다가 단호박하고 바나나를 넣어서 이렇게 갈아서 아주 재밌는 식혜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위가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이제 위에서 다 죽이 돼 갖고 이제 장으로 내려가서 또 음식물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꾼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또 시간을 한번 재밌게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만났던 사례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약 한 2년 전 일인데 저희 약국에 36개월짜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갖고 왔어요. 왔는데 코에 콧줄을 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픈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가 아프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예. 이제 물어봤더니 어려서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식사를 마음껏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콧줄을 끼기 시작한 이후로 몸 안에 이상하게 알러지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알러지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밥까지도 이제 먹으면 몸에서 두드러기가 막 나고 이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진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알러지 테스트를 다 해서 최소 일부겠죠. 알러지 반응이 없는 그것을 전부 갈아서 그래서 코로 이렇게 영양을 투입하다 나니까 36개월이면 정말 아주 아장아장 정말 말썽꾸러기다 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놀아야 될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꼭 한 12개월 정도 되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붙잡고서 제어 아장아장 걸을 정도의 이런 성장밖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왔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었고,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렸고, 그 부분을 돕는데, 약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장의 그 어떤 해부학적 구도, 그러니까 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잠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또 이제 그림을 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장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학교로 돌아가면 이제 생물학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 다시 하고 싶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됐던 것처럼 위에서 열심히 소화가 돼서 약 몇 시간요? 약 2시간 정도의 이제 평균적으로 소화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상태에서 죽이 돼서 이렇게 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몸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장으로 내려오면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요. 장에서 흡수하지 않은 것은 돌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장에서 흡수 안 하면요? 안 들어가요. 돌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들어가는 단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입이 아니라 장에서. 네,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은 정말 똑똑해요. 장은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오케이. 또 남보다 더 빨리 먹어라.
예, 머리에서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렇게 다 이게 허락을 해줘서 먹은 음식일지라도 장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 내 몸에 옳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반드시 내쫓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틀거나 설사를 시키거나 뭔가 불편한 기색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이 원초적인 뇌, 어떤 그 판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장기가 바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장은 굳이 이야기라면 인천공항과 매우 유사하다. 공항이요? 예. 예.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했을지라도 여건이 없이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듯이 예, 우리 몸에 있는 요 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문제가 일어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화를 시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숙성, 발효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숙성, 발효를 전부 시켜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또 지방은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또 기타 다른 물질은 물질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서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부패가 되거나 또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를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극도의 혼란의 체계에 빠지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각종 면역 질환들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장은 머리보다 먼저 우리 몸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원초적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 제2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뇌? 뇌다. 네, 제2의 뇌다. 이렇게 그래서 장에도 뇌가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조상님들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조상님들은 일찍이부터 장에 뇌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다. 왜요? 예, 사춘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플까요? 배가 아프고. 저런 머리가 안 아프고.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배 이렇게 폐 만지죠. 문질러서. 그다음에 일이 잘못되면은 어디가 꼬여요? 장이 꼬인다. 예, 혹시 우리 충무공 이수신 장군이 그 나라 걱정을 하면서 읊으셨던 그 시 있죠. 예. 예. 달 밝은 밤에 예. 예. 그 쭉 읽으시면 수루에 홀로 앉아 긴칼 긴칼 차고 옆에 자고 장이 꼬이더라. 남의 애를 끝나니 예, 하는 남의 장면이 애를 저 시의 귀절이 나올 때 여기서 애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애를 끝나니 할 때 그 애가 옛 고어로 우리 창자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거나 우리 참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갖고 넘던 미아리 고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예, 그래서 실제가 머리가 없이 사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렇죠? 강장동물, 지렁이 같은 거라든가 말미잘, 머리 없죠. 그리고 거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머리의 기능이 없어졌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될 텐데 장의 기능만으로도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하더라.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장 안에는 머리만큼이나 매우 유사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구조들이 장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뇌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은 판단할 줄 안다. 또 습관 들일 줄 안다는 것. 예, 길들일 줄 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습관화시켜요. 그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하는 일마저도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이 판단을 한다 그런다면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할 재간이 없죠. 새로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약 40% 이상의 부분은 전부 다 자동화, 습관화 시킨다는데 뇌의 기능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도 그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장도 그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처음 먹어서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다고 했을지라도 그 음식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예.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것을 장이 길들여지는 거야.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다. 아. 네. 예, 여기에 또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길들이기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길들일 것인가. 예. 그래서 짜게 먹은 음식으로 오랫동안 길들여지면 고혈압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부종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요. 예. 예, 싱거운 음식으로 길들여지면 또 그거에 걸맞는 몸의 컨디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장을 길들인다. 장을 습관화시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장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 아까 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이 죽처럼 내려왔는 이것을 장에서 마지막으로 숙성을 시켜서 우리 몸속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권을 발급해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장이 하는 기능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면 장은 절대적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아. 예, 장이 차가우면 아무리 위에서 잘게 부숴서 죽 같은 상태로 내려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장이 차가워서는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다. 배가 차면은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기능이 떨어지면 먹었는 음식에 이게 전부 쓸모 있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 없게 변해요. 예, 그러니까 쓸모 있게 변한다는 것은 영양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는 거고요. 쓸모 없게 망가졌다는 건 부패가 돼서 독성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쓸모 있는 음식을 흡수했느냐, 섭취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 환자분들은 이 바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 핵심이 바로 장 관리에 있다. 그 여름에 잘 때도 꼭 그 배만 덮고 자라. 예. 배는 그 꼭 얘기가 덮고 네, 자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을 첫 번째 따뜻하게 해줘야지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청량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차가운 물, 그다음에 우리 냉성 식품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돼 있다 나니까 이 배가 굉장히 차서 사실상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올바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되는 이런 문제가 갖고 있다. 항상 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는 장 운동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네, 예, 움직임죠. 연동 운동이죠. 그러니까 반죽을 하는데 뒤죽박죽 이렇게 하니까 골고루 숙성이 다 골고루 되니까 상당히 좋은데 장 운동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일부분은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잘 되는데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그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패가 되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느냐 하면요. 예. 연세 드신 분이 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런데 다리 다친 거하고는 관계없이 마지막에 갔더니 폐렴이 걸리고 폐혈증으로 와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장시간 누워서 이렇게 침상 생활을 하면서 장 운동이 활발하게 안 되니까 장 안에서 먹었던 음식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부패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 폐렴이라든가 이런 걸로 진행되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약사님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혹시 암하고도 관계가 네,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그거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배를 따뜻하게 만들고 인위적으로라도 장 운동을 이렇게 도와줬더라면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됐을 수 있었을 그럼 것이다. 재현 씨 같은 경우는 배가 굉장히 따뜻할 것 같죠? 안 따뜻해요. 왜요? 늘 차가워. 여기서 재밌는 문제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물을 끓이면 예. 물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펄펄 끓죠. 수증기가 수증기로 되죠. 물이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 온도가 떨어지면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얼음으로 얼죠. 나타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는 온도가 올라가면 물질은 사라져서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예,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물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온도의 기준은 36.5도인데 36.5도보다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예, 물질이 이제 쌓여갑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도 냉증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을 이렇게 보면 장에 이렇게 우리 음식물을 흡수해 들어가는 육모 돌기가 있습니다. 그 육모 돌기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죽 상태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변화가 된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쓸모 있는 영양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왔거나 얘네들이 다르게 변질돼서 불법 치료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질돼서 들어왔거나 그냥 들어왔거나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적군으로 간주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단 이렇게 방어벽을 쳐놨습니다. 이게 우리 점막이라고 얘기해요. 미끈미끈한 점막.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의 대부분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면역 세포의 약 80% 정도가 전부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또 인천공항을 지키는데 집중돼 있듯이 우리 몸도 역시 대부분의 면역 세포는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면역이 좋다, 면역이 강하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건강하다 하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건강하다는 뜻이죠. 건강하다는 뜻이고 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네,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태권도 잘하고 총 잘 쏘는 걸까요? 이 역할 잘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일단 튼튼히 해야죠. 첫 번째 조건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구별할 수 있는. 나와 너냐 이거를 셀프냐 난셀프냐를 구분하지 못하는 면역 세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기에 있는 면역 세포는 장 맨 아랫 부분에서 우리 논산 훈련소와 같은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맹장하는 그 부분 그 주변에. 그래서 실제 거기서 훈련을 다 받고 이렇게 전방에 배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만 네, 올라오는 똑똑합니다. 여기 와서 딱 배치가 돼서 적군과 아군을 식별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 없는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들어가서 얘를 제거하고 이러하는 과정에서 이 혼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과민해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혼돈이 돼서 내 몸을 적이라고 간주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 예, 그래서 류마티스, 약하다 이거지, 이제. 크론병, 베체트병,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난치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점을 갖고요. 그다음에 아무나 붙잡고 싸우려고 해. 아무나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애들이 나타나면 요거는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지 않고 알러지성 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의 근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꼭꼭 씹고 위에서 소화가 돼서 장을 따뜻하게 관리하고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쓸모 있게 숙성시켜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 문제의 기본을 풀어나가야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점막이 매우 건강해야 돼요. 점막이 건강해서 방어벽이 튼튼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면역세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무대,
활동 부대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여기가 말라서 없어지거나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버리면 막 아무나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구멍을 뚫는 전문가들이 조금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최근에 뭐 계속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예. 대표적인 게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네, 그래서 글루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항생제 남용, 예, 그 다음에 뭐 각종 화학적으로 만든 약물, 음식물 속에 섞여져 있는 방부제, 예, 이런 그러면 것들이. 약사님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만 먹는 약들은요? 왜 음식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문제의 근원은 점막이 약해지고 여기서 점막이 손상이 돼서 철조망이 구멍이 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화학적으로 만든 약으로 치료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점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점막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밥을시켜 섞어봤죠? 양배추. 네, 그렇습니다. 양배추하고 단호박, 생강.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 점막을 강화시켜주고 이러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어떤 화학적인 약품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면역 세포들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한다. 왜 혼돈이 왔을까요? 수도 없는 전쟁을 벌리다 나니까 적군들을 많이 만나다 나니까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밖에 아주 범죄자들이 많아. 예. 그래서 경찰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이 해서 사회가 아주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제가 바쁜 업무가 있어서 들고 뛰어갑니다. 어딘가를. 뛰어가는 그 제 모습을 보고 경찰이라든가 군인이 저를 제지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할 것 같은데.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예. 저 사람 뛰는 거 보면 예, 도둑이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제가 뛰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저마저도 적이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 그다음에 여기서 부패가 돼서 들어갔던 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우리 면역 세포들을 과민하고 긴장되게 만들어버린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면역 세포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만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느냐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대부분 결정짓고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를요, 저녁 때 뭐 꼭꼭 씹어 먹으라가 아니고 그냥 저녁 한 끼를 굶기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저녁 굶기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이 가려움이 없어질 안에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잠시 휴전 상태에 놓이죠. 예. 휴전 상태에 놓으니까는 우리 면역 세포가 긴장을 딱 하고 있다.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싸우려고 했는데 안 들어와. 이걸 이제 우리 항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 걸어오는 애들이 없으면 얘가 싸울 일이 없으니까 좀 그날은 진정 국면에 릴렉스. 들어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녁 때 과식을 하거나 저녁 때 그냥 뭐 이렇게 이 육류라든가 기름에 튀긴 소화에 장애를 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런 질환이 훨씬 더 악화되고 예, 저녁 때 금식을 하거나 소식을 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쉽게 가라앉는 그것은 뭐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 좋으냐를 찾기 전에 이 상황을 이해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단식을 한 번씩 하는 게 나쁘지 네, 않은 그래서 거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 단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단식을 안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먹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먹으면서 하면 좋겠죠. 이게 다 먹어가면서. 예. 대신 우리 몸에서 너무 일어나는 좋아. 일을 이해를 충분히 하면 무슨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만 갖고서 우선은 뭐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장 점막을 무엇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소화를 잘 시키게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일단 전쟁의 꺼리를 안 만들어 주고 점막을 강화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벌써 일단 여기에 눈이 이제 이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장 안에 내가 아니면서도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또 하나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장하네요. 네, 우리 몸 안에는 내가 아니면서도 나보다 더 많은 애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조가 있다. 이랬는데 우리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약 100조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보다 더 많은 애들이 내 몸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생물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뭐냐면 내 몸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 커다란 생태계. 그러니까 미생물이 다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게 만들 것이냐는 것은 전부 다 미생물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물들을 쓸모있게 여건도 발급해주고 여기 망가진 점막도 보수해주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여러 가지 각종 우리 몸의 일들을 지금 대부분의 생명 활동들을 미생물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의리네요. 예, 미생물한테. 요즘 갑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의리인데 갑질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갑질을 우리가 하면서 미생물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이 못 살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방부제가 섞여져 있는 음식, 또 식이섬유가 없는 미생물의 먹이가 없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항생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생물들은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노화란 미생물의 숫자가 감소되어 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미생물이 아직 60조가 남았다고 전해라. 이러면 안 데리러 와. 그래서 60조까지는. 예. 그런데 그것이 더 줄어들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미생물의 숫자를 알리지 마라. 미생물의 숫자를 적에게 들키지 마라. 이래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질병이든지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사항 1번이 미생물을 어떻게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원래대로 어떻게 환원시켜 줄 것인가라는 문제를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 몸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미생물이 만약에 없어졌는데 도와주면 다시 얘들이 살아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수많은 미생물들이 최초에 언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까요? 최초에? 엄마 양수 속에서는 단 한 마리의 미생물이 없었습니다. 양수에는 없었는데요. 네, 없었다가 이 출생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미생물이 들어왔죠. 예, 그럼 이제 들어옵니다. 모유 시부터. 예, 아니 출산할 때부터 출산할 때, 자궁 입구에서부터 자궁 자궁 입구에서 질 입구까지 있는 미끈미끈한 점막에 아이한테 물려줄 이 미생물, 최정의 미생물들이 1차 면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출산하면서 아이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출산의 완료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왕절개. 예, 안타깝게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미생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미생물은 어머니 모유를 수유하면서부터 미생물도 보강이 되고 여기서 너무나 놀랍고 전율이 흐르는 사건은 어머니 모유에 아기의 건강을 위한 영양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 아기의 건강과 전혀 관련 없는 올리고당이 섞여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올리고당은 왜 나올까요? 엄마 몸에서 건너간 미생물을 위한 먹입니다. 예,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건강 관리 방법에서 미생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기본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구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래요. 예.
고래의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글쎄요. 몇 톤씩. 걔들을 뭐 아니, 겨울에 아니, 잴 수가 없어요. 겨울에 너무 커서. 재지 못해서 알 수가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예, 추론컨대 약 한 구람수로 따지면 1억 구람 정도 돼요. 예, 단위가 1억 커요. 구람. 1억. 그러니까 1000kg 정도. 우와. 약 생각보다 1톤짜리. 그렇게 무겁진 예, 않네요. 평균. 그런데 미생물의 무게는 평균 어느 정도 될까요? 0.000000 해서 영원히 000. 12개 자리를 내려가서 1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그마한 미생물이 그 큰 고래를 쓰러뜨릴 수 있다. 예, 그렇죠. 옛날에는 공룡 시대였었다면 앞으로는 미생물의 시대입니다. 여태까지는 미생물 하면 전부 우리 인체의 적이라고 생각해서 안티 미생물을 없애자 하는 쪽에 이런 시대였었다 그런다면 예.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다. 그러니까 미생물하면 곰팡이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실험 옛날에 미생물학과 이런 데 가보면 맨날 그런 썩 발효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 벌레, 그래서 세균, 이 미생물들이 너무 중요한 시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에 의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팬더곰 아시죠? 네. 팬더곰이 1시간에 20m를 못 움직이는 천하의 게으름뱅이입니다. 근데 걔를 보면 하루 종일 먹어요. 대나무 이빨. 대나무 이빨에 하루 종일 먹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먹는데도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그걸 먹었는데 그거를 에너지로 못 바꿔. 에너지로 못 바꿔요. 예. 왜 그럴까요? 걔 소장이 없나요? 아이러니입니다. 여태까지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예. 그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알아보니까 팬더곰 뱃속에 있는 요 미생물이 아이러니하게 서양 요리 전문가예요. 어려우세요? 뭐 육류. 육류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먼 조상, 팬더곰의 먼 조상이 육식을 했을 거라고 추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미생물의 생태계는 안 바뀌었다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뱃속은 정상적인 출생 과정이 되면 그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 그 미생물이 우리 장속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속의 미생물은 식물성 미생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음식을 잘 만드는 요리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는 미생물이 중요하고 또 전맛 여기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약으로는 하기가 참 매우 어려운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생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뭐야? 말을 알아듣는다는 무서워. 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우리 몸에서 보내고 있는 느낌의 감정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먹은 환자가 치료가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만든다면 우리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만드는 음식이라면 그것은 미생물이 그것을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어린 손자의 뱃속을 배를 만지면서 보내는 기별을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음식 만들면서 했던 제가 이렇게 읊었던 소위 기도문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꼬마 난쟁이 내 친구들아. 네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내 몸을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 환자의 건강도 회복해 줄 수 있는 좋은 물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야, 저도 뭐 여러 번 방송을 해봤지만 미생물에게 영상 편지를 띄우는 거는 네.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새롭네요. 네, 약사님. 좋네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보내준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생물이 아닐까. 예. 우리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 건강의 회복 방법을 알려주시지는 않을까. 저는 우리 그렇게 몸 안에 기대하고 있는 있습니다. 미생물을 보내주신 알겠습니다. 미생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도 앞으로 연습 많이 네, 하겠습니다. 미생물이 이렇게 중요한지 미처 몰랐었고. 저도 몰랐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지 조금만 예고를 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인체 생명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포. 예, 세포에서는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예,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돌씨 건강학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할 때 항상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이제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소장에도 좋은 음식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소장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미생물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미생물. 네, 그 다음에 점막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유산균 같은 거 이렇게 먹게 되면 네, 그건 장으로 안 간다면서요? 예, 거기는 이제 살아서 가기도 힘들지만 이 유산균들이 들어가서 우리 토착 미생물들과의 어떤 그 경쟁 속에서 정착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텃세가 심해. 텃세가 그래서 심해. 미생물한테 먹이를 주어서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이 좋다. 과일을 삶을 때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 당을 프락토스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을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모유에 섞여져 나왔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인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60g 정도에 해당되는 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바나나도 이제 사과랑 거진 같은 무게 비율로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칼이 없어도 사실은 되죠. 이렇게. 그럼 선생님, 네. 아이들 있잖아요. 만약에 네. 초유를 못 먹인 엄마들은 사과하고 바나나를 이렇게 삶아서 아이들한테 미음식으로 먹여도 좋겠어요? 네. 똑똑하죠?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의 그 이유식에 바나나가 주성분으로 들어가 맞아, 있죠. 예, 그것도 사실은 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점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사용했던 우리 이제 양배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호박을 쓰셔도 되는데 단호박 속에 조금 더 베타카로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호박을 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넣고 토마토를 단호박이나 요와 같은 양으로 쓰시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토마토의 양을 늘리시게 되면 전립선 쪽이라든가 소변 문제, 신장 방광 쪽에 더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끓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이는 이유는 날걸로 드실 때는 이렇게 영양분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끓이게 되면 일부 열에 약한 성분들은 파괴가 될지라도 그 위의 성분들을 끓였을 때 작용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끓였을 때. 네네.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이렇게 물을 자작하게 우리 밥물 붓듯이 이렇게 자작하게 붓고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완전히 40분 정도. 충분히 끓여주는 겁니다. 네. 드실 때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식초고 그다음에 간장, 집에서 담근 간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청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요 간장과 식초를 약간만 섞으면 요게 간을 맞추는 개념이라기보다도 흡수율을 돕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의 흡수를.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그냥 이렇게 해서
섞어서 주시면 훨씬 흡수가 잘 되고요. 이 조청은 취향에 따라 여기다 섞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살의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더 좋게 만들고 장에 미생물을 위해서 먹이를 더 강화시켜주는 의미에서 조청을 조금 섞었었는데요. 요거는 이 선택적으로 예. 먹어도 섞어서 되고, 안 드셔도 먹어도 되고.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보통 달달한 거. 장이 많이 당이. 약하신 분들은 조청을 섞어서 드시면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근데 그것도 확실히 제가 어린 아이의 이유식을 먹어봤는데 이유식 맛이랑 비슷합니다. 아, 예. 맞아, 맞아, 사과 맞아. 이유식. 예. 시중에 이렇게 캔에 파는 거 있어요. 맞아. 이건 맛있네요. 36개월 동안 콧줄을 끼고 다니던 아이를 콧줄을 제거해서 평생 이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회복이 됐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 음식만이 해낼 수 있었던 일이다. 자,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그다음에 장에도 도움이 되는 장 운동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네. 앞으로 우리 장 예, 네.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리까지 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저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잘 먹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